지금 나한테 되드는 거야. 목요일 밤 11시 술에 취한 최 부장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 차 세차해 놓으라고! 자동차 열쇠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성욱은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최 부장은 성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손 떼십시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세 걸음 만에 최 부장에게 다가가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팔꿈치를 누르며 발로 무릎 뒤를 밀었습니다. 최 부장은 1초도 안 돼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호처 제압술이었습니다. 민주는 최 부장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사과하십시오. 놔!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민주는 힘을 더 주었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는 최 부장을 놓아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뵙겠습니다. 그동안 제 아버지에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비용이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서 저에게 응원의 손길 부탁드려요. 보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박성욱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65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욱은 강남 대치동 고급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20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 민준을 키워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민준은 이제 38살이 되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일하는 당당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욱은 아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일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대학 입학할 때 성욱은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엔 졸업할 때까지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도 성욱은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일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반 성욱은 아파트 경비실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고급 아파트입니다. 500세대가 넘는 큰 단지입니다. 경비실 책상에는 전날 밤부터 쌓인 민원 메모가 있었습니다. 504호 최 부장님, 새벽 3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요청. 성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경비원 업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504호 최 부장은 대기업 임원입니다. 한번 비위를 거스르면 관리소장에게 민원을 넣고 결국 성욱이 곤란해지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성욱은 지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504호 봉투에는 상한 음식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욱은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처리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일어설 때마다 등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오전 9시 702호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비원, 백화점에서 택배 왔는데 집 앞까지 가져다 줘요.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알겠습니다. 곧 올라가겠습니다. 성욱은 지하 택배 보관소로 내려갔습니다. 김 여사의 택배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욱은 묵묵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제 왔어요? 늦게 오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왔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좀 와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성욱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입주민들 비위 맞춰야 일자리 지킨다.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입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903호 할머니께서 경비원이 불친절하다며 관리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성욱은 관리소장에게 불려가 1시간 동안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성욱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후 2시 1204호 이 과장이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 성욱을 불렀습니다. 야, 경비. 성욱은 몸을 일으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차 앞에 불법 주차된 거 견인 처리 안 했어?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지금 당장 처리해.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이 과장은 30대 후반입니다. 성욱보다 30살 가까이 어립니다. 하지만 반말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욱은 그저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오후 4시 성욱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비실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싸온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식은 밥을 한 숟가락 떠넣으며 성욱은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항상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여보, 식사는 꼭 챙겨 먹어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8시 성욱은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도 저렸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그래, 아들. 무슨 일이냐? 다음 주 휴가 나왔어요. 아버지 뵈러 가도 될까요? 성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오면 자신이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들킬 수 있습니다. 아니, 바쁘니까 나중에 보자. 내일도 많잖니. 그래도 오래 못 뵀잖아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알았다, 알았어. 그때 가서 연락하자. 성욱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들킬까봐 불안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성욱을 만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성욱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성욱은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알면 실망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경비원 아버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낡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성욱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라서.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욱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벅찼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때도 지금도 성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휴가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니까 나중에 보자고 했지만 민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준은 경호처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흘간 쉬기로 했습니다. 깜짝 방문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준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치동 쪽에서 일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경호처에서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위치 추적 결과 아버지는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시설관리 회사가 이 아파트를 관리하나 보다. 민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민주는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단지가 넓고 깔끔했습니다. 민주는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 어디인지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하 경비실 앞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박성욱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이비색 유니폼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중년 남자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니. 시설관리 일을 한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나 제대로 못하냐? 어제 내가 부탁한 거 왜 안 했어? 중년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504호 최 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성욱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은 게 문제가 아니야. 제대로 안 한 게 문제입니다. 쓰레기통 옆에 그냥 버려놨더라고. 냄새나서 어떡하라고. 죄송합니다.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처리는 무슨. 이미 하루 지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경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최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최 부장을 제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르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다음엔 관리소장한테 얘기할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성욱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최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성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다가가려는 순간 성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욱은 황급히 민준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왜 여기 왔어? 아버지를 뵈러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경비원이셨어요? 쉿, 조용히 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성욱은 민준을 경비실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모니터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왜 경비원 일을 하세요? 시설관리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하다. 숨겼구나. 성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창피해서요? 아니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성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직업을 가졌는데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걸 알면 실망할까봐 숨겼다. 성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경호처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니?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이잖니. 그런 아들한테 경비원 아버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제발 여기 왔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버지. 민준아, 아버지 부탁이다. 이 일은 내 인생에 방해 안 돼. 그냥 모른 척 해줘. 성욱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오늘은 그냥 갈게요. 그래, 고맙다. 나중에 따로 밥 먹자. 민준은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고개 숙이며 사는 줄 몰랐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사람에게 폭언을 듣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민주는 주먹으로 벤치를 쳤습니다. 내가 몰랐다.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을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기 위해 경비원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왔습니다. 민준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민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최 부장을 향한 분노, 그리고 아버지를 몰라봤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아버지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성욱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왜 또 왔니? 아버지,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몰랐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숨긴 거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경비원도 떳떳한 직업이잖아요. 알아. 하지만 내가 실망할까봐 두려웠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이고 싶었거든. 성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자랑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존경해요.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민준은 다음 날부터 아버지를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경비실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1시 702호 김 여사가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은 카페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경비실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김 여사의 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 서너 개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계단으로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복도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702호 초인종을 누르자 김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제 오셨어요? 1시간 전에 전화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늦으면 미리 말씀하셔야죠. 나도 약속 있어서 바쁘다고요. 김 여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빨리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거실까지 가져다 놓으세요.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며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마루 더러워지잖아요. 네. 거기 말고 저쪽 소파 옆에 놓으세요. 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비원은 입주민의 개인 심부름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를 부렸습니다. 몇 분 후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인사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 민주는 다시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1204호 이 과장이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이 과장은 경비실 앞을 지나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야, 경비. 이 과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차 옆에 또 불법 주차됐더라. 왜 단속 안 해?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늙은이 주제에 일도 제대로 못하냐? 이 과장은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아버지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못 봤어? 그럼 눈깔이 장식이야? 이 나이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이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욕설이 섞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네 자르라고 관리소장한테 말할 거야. 알겠어? 네, 조심하겠습니다. 이 과장은 침을 뱉듯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이 과장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주는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관리소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민준을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관리소장 정태수가 물었습니다. 5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경비원 박성욱 씨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박성욱 씨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환경이 궁금해서요. 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드님이시군요. 박성욱 씨는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입주민들 민원은 없나요? 민원이요? 글쎄요, 가끔 있긴 하죠. 어느 경비원이나 민원은 있습니다. 정태수는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부당한 대우라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정태수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경비실 녹음 파일이나 CCTV 영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입니다. 필요하면 공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민주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태수는 컴퓨터로 파일을 찾았습니다. 민주는 최근 3개월치 CCTV 영상과 경비실 녹음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증거가 담긴 저장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숙소에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504호 최 부장이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 702호 김 여사가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 1204호 이 과장이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더 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욕설과 협박, 인격 모독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주는 동료 경비원들을 만났습니다.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왔습니다. 저는 박성욱 경비원 아들입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아, 성욱 씨 아드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한 경비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두 경비원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504호 최 부장, 702호 김 여사, 1204호 이 과장. 이분들은 유명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새벽에 쓰레기 버리라고 하고 개인 집 날라달라고 하고 심지어 차 세차까지 시킵니다. 거절하면 관리소장한테 민원 넣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죠. 다른 경비원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 번 거절했다가 해고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 뒤로는 다들 참고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성욱 씨는 좋은 분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죠. 두 경비원은 증언서를 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원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성욱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뭘 해결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당하는 일들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증거도 다 모았고 증인도 있어요. 민준아, 제발 그러지 마라.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성욱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권리를 찾는 겁니다. 내 권리는 필요 없어. 이 일자리만 지키면 돼. 내가 나서면 나는 일자리를 잃어. 새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민준아, 알겠냐? 아버지 부탁이다. 제발 가만히 있어줘. 성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 결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는 정말 고집이 세구나. 아버지 아드님이니까요. 민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성욱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민준은 동료 경비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대로 증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제는 참으면 안 되겠더군요. 나이 많은 경비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63세였습니다. 성욱 씨가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다른 경비원 이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언서를 작성해 주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주는 미리 준비한 증언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두 경비원은 차례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504호 최 부장에 대해 썼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 새벽 2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절하자 관리소장에게 민원을 넣어 경고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상호는 702호 김 여사에 대해 썼습니다. 백화점 쇼핑짐을 집까지 날라달라는 요구를 석 달간 20번 넘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갔지만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04호 이 과장은 어떻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양반이 제일 심합니다. 술만 마시면 경비실로 와서 욕설을 퍼붓죠. 저도 한 번 당했습니다. 늙은이들은 집에나 가 있지 왜 나와서 일하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있었습니다. 차 세차를 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경비 주제에 건방지다고 하더군요. 두 경비원은 각자의 경험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민주는 증언서를 받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오래 참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 2시 민주는 아파트 근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경비원들이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 박영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박영수는 5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1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성욱 경비원 아들입니다. 아버지 일로 여쭤보려고요. 아, 성욱 씨 아드님이시군요. 성욱 씨는 참 좋은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받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504호, 702호,
1204호분들이 심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번은 새벽에 성욱 씨가 음식물 쓰레기 들고 오시는 걸 봤습니다. 504호 최 부장분이 시킨 거라고 하더군요.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박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702호 김 여사가 성욱 씨한테 소리 지르는 걸 봤습니다. 짐을 늦게 가져다 줬다고요. 성욱 씨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1204호 이 과장은요? 그분은 술 취하면 경비원들한테 욕을 합니다. 저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경비원들도 똑같이 당하는 걸 봤어요.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이런 일은 바로 잡아야죠. 박영수는 흔쾌히 증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일요일 오전 민주는 경찰청에 근무하는 선배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강민수였습니다. 지금은 경찰청 민원 담당 경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랜만이다. 형,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경찰청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민주는 사건 전체를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다 모았어. CCTV 영상, 녹음 파일, 증언서까지. 이걸로 고소할 수 있을까? 강민수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충분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해. 특히 녹음 파일에 욕설과 협박이 명확히 담겨 있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 벌금형은 확실하고 반복적이고 악질적이면 집행유예도 가능해.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강민수는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고소하기 전에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입주민 대표회의 같은 데서 증거를 공개하고 사과를 받아.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고소해.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 내 아버지가 더 힘들어지실 수 있어. 그리고 합의로 끝나면 내 아버지도 마음이 편하실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어. 입주민 대표회의를 먼저 열어볼게. 좋아. 필요하면 경찰도 배석할 수 있어. 연락해. 고마워, 형.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월요일 오전 민주는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관리소장 정태수를 만났습니다. 입주민 대표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입주민 대표회의요? 무슨 안건으로요? 경비원 인권 문제입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증거자료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하군요. 입주민 대표와 해당 호수분들을 모두 불러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태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원룸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민준아, 정말 이러면 일자리 잃는다. 성욱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은 무슨? 내가 어떻게 책임져? 새 일자리를 찾아드릴게요. 아버지가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요. 민주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도 없고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성욱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는 참 착한 놈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걱정이 되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민주는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순서를 짰습니다. 경찰청 선배 강민수에게도 연락해서 회의 당일 배석을 부탁했습니다. 입주민 대표 이정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몰랐습니다. 금요일 회의에 주요 입주민 대표들을 모두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4호, 702호, 1204호 분들도 꼭 참석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요일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끝냅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입주민 대표회의가 열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성욱은 경비실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민준이 계획한 회의가 열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04호 최 부장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야, 경비. 최 부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성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까지 내 차 세차해 놓으라고. 최 부장은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열쇠가 철컥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성욱은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최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거절하는 거야? 네, 차 세차는 경비원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최 부장은 성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경비 주제에 감히 거역해? 최 부장은 성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성욱은 비틀거렸습니다. 놓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 내가 돈 내고 사는 아파트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최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성욱은 최 부장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힘이 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경비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손 떼십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가 걱정되어 밤늦게 경비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넌 누구야? 최 부장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성욱의 멱살은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세 걸음 만에 최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경호처에서 수없이 훈련한 제압술이었습니다. 민준의 오른손이 최 부장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왼손으로는 최 부장의 팔꿈치를 눌렀습니다. 동시에 발로 최 부장의 무릎 뒤를 밀었습니다. 으악! 최 부장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최 부장의 팔을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아파. 나. 최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사과하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최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나. 이게 무슨 짓이야. 사과하십시오. 지금 당장. 민준은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았어.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민준은 최 부장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은 마지못해 성욱을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제야 민준은 최 부장을 놓아주었습니다. 최 부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넌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래? 박성욱 경비원 아들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이고요. 민준은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최 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호처? 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일과 그동안 제 아버지에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회의? 모르셨습니까? 관리소장이 통보했을 텐데요. 경비원 인권 문제에 대한 회의입니다. 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너 이거 협박이야. 나 고소할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증언서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도 당연히 신고하겠습니다. 폭행 미수죠. 경비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제 아버지 멱살 잡으신 거요. 최 부장은 천장에 CCTV를 올려다 봤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일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은 비틀거리며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경비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욱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괜찮겠냐?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날 겁니다. 민주는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는 더 이상 저런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욱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의 손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제가 감사하죠. 저를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 성욱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입주민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성욱은 원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회의 끝나고 나면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닐까? 성욱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65세에 새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비원 일이라도 있는 게 감사한 나이였습니다. 오전 9시 민준이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침 식사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고맙다. 너는 먹었니? 네, 먹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욱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나는 후회된다. 성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미안하지만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싶구나. 왜요? 회의 끝나면 나는 일자리 잃을 거야. 그럼 어떡하냐? 성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일자리는 다시 찾으면 됩니다. 이 나이에 어디서 다시 찾아? 제가 알아봤어요.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 관리, 도서관 보조 같은 일이요. 거기는 아무도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민주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월급은 지금보다 조금 적지만 근무 시간은 훨씬 짧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어요. 성욱은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너는 언제 이런 것까지 알아봤니? 아버지 걱정되어서요. 오늘 회의 끝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민주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참지 마세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고개 숙이고 사셨습니다. 성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는 무능하지 않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내를 잃고도 혼자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잖아요. 경비 일하시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고요. 민준아,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아버지는 당당하게 서 계시면 됩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성욱도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있어 아버지는 든든하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지. 오전 11시 민주는 회의 준비를 위해 먼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성욱은 집에 남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경비복이 아니라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오늘은 당당하게 서자. 민준이가 지켜주니까. 성욱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후 1시 성욱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사무소 회의실 앞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긴장되는구나.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회의실 앞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의 시작하면 제가 먼저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 아버지는 제가 부를 때만 증언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다. 성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경호처에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뭔데? 국가를 지키기 전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를 지키는 겁니다. 성욱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입주민 대표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504호 최 부장, 702호 김 여사, 1204호 이 과장도 왔습니다. 얼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정태수도 왔습니다. 입주민 대표 이정희와 다른 대표 6명도 모였습니다. 경찰청 선배 강민수도 참석했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시죠.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세요. 그래. 성욱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바로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입주민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최 부장, 김 여사, 이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과 성욱은 테이블 가운데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입주민 대표 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 부장, 김 여사, 이 과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이고 경비원 박성욱 씨의 아들입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 박성욱은 이 아파트에서 5년간 성실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 없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경비원 업무가 아닌 개인 심부름을 강요했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최 부장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쇼를 하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민준은 최 부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3개월간의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504호 최 부장이 경비실에서 성욱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나 제대로 못하냐? 화면 속 최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욱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702호 김여사였습니다. 김여사가 성욱에게 백화점 쇼핑백을 집까지 날라달라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늦으면 미리 말씀하셔야죠. 나도 바쁘다고요. 김여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성욱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김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1204호 이 과장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이 과장이 경비실로 와서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었습니다. 늙은이 주제에 집에나 가 있지 왜 나와서 이래? 이 과장의 욕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젯밤 일입니다. 민주는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최 부장이 성욱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었습니다. 경비 주제에 감히 거역해? 화면 속에서 최 부장은 성욱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나타나 최 부장을 제압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민주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 부장, 김 여사, 이 과장의 폭언과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 못하면 자르라고 할 거야. 늙은이가 일도 못하면서 경비 따위가 뭘 안다고.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최 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법적 효력 없어. 경찰청 선배 강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경비실 CCTV와 녹음기는 아파트 공용시설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최 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여사와 이 과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주민 대표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경비원은 입주민의 하인이 아닙니다. 다른 입주민 대표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벌어졌다니 부끄럽습니다.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5년간 여러분을 위해 일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성욱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성실히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고개 숙여야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했습니다. 성욱은 최 부장, 김 여사, 이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와 이 과장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주는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께 하십시오. 세 사람은 성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욱 경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성욱은 복잡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 쌓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입주민 대표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인권보호 수칙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관리소장 정태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오늘로 퇴직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성욱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성욱은 입주민 대표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주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성욱이 새로 일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초록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공원 관리팀 유니폼이었습니다. 성욱은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불렀습니다. 성욱이 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일하시는 거 방해하는 건 아니죠? 아니야. 오늘 일은 다 끝났어. 이제 퇴근 시간이야. 성욱은 조끼를 벗고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새 일은 어때요? 정말 좋다.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아. 동료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성욱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민주는 기뻤습니다. 근무 시간도 짧아서 좋아.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3시면 끝이야. 일도 힘들지 않고.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그 사람들 소식 들었니? 네. 경찰 조사받고 벌금형 받았어요. 민주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504호 최 부장은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702호 김 여사와 1204호 이 과장도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에서도 경고장을 보냈어요. 재발하면 입주민 자격 박탈도 검토한대요. 그렇구나. 성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어. 그저 아버지가 존중받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알아. 너 덕분에 아버지는 새 인생을 시작했어. 성욱은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야.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더 감사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가? 경호처에서 저는 국가를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민준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우면서 깨달았어요.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거라는 걸요. 성욱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참, 아파트에서 연락 왔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무슨 연락? 경비원 인권보호수칙을 만들었대요. 게시판에 붙이고 전 입주민한테 교육도 시킨대요. 그래, 다행이다. 후배 경비원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겠구나. 성욱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경비원분들도 연락 왔어요. 아버지 덕분에 대우가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그 친구들. 성욱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김철수와 이상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평생 당당하게 사세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마시고요. 그래. 이제 아무 눈치 안 볼 거야. 성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웃음은 밝았습니다. 민준아, 저녁 먹고 갈래? 아버지가 살게. 좋아요. 뭐 먹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어때? 완벽해요. 두 사람은 일어나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처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성욱은 고기를 구워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행복하다. 저도요, 아버지.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든든해.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제가 더 부탁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요.
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원룸까지 함께 갔습니다. 들어가세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성욱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민주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성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민준의 졸업사진이 보였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너 때문에 아버지는 다시 살게 됐어. 성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성욱 씨, 어제 아드님 오셨다면서요? 네, 왔었어요. 부럽네요. 효자 두셨어요. 감사하죠. 제 자랑이에요. 성욱은 환하게 웃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꽃밭에 물을 주고 낙엽을 쓸고 벤치를 닦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성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민준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도 자랑스러울 거야. 성욱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욱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성욱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들이 지켜주니까요. 그리고 민준도 알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